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우리 사무실에 봄이 오고 있는 봄 소식을 알리고 아파트와 관련된 얘기를 몇 가지 해드리려고 합니다. 사랑초 꽃이 예쁘게 피었네요, 그죠? 사무실 안인데 사랑초 꽃잎이 정말 예쁘게 피었습니다. 한들거리는 거 보세요. 그리고 안쪽에 또 이렇게 예쁘게 피었고, 요것도 사랑초입니다. 이 노란색 꽃 핀 거 있죠, 그죠? 안쪽에 이것도 사랑초입니다. 뭐 한간 노래에 의하면 믿음, 소망, 사랑 중에 사랑이 최고란 얘기가 있던데, 믿음, 소망, 사랑 중에 사랑이 최고로 인정받을 만큼 사랑은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갈등 해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사실 맞습니다. 그런데 요즘 제가 부동산 자본 소득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? 아파트가 한 채 있어도 나중에 취득세 8%다 돌려받으니까, 공제받으니까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. 말 그대로 정말 투자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, 제가 그 자본 소득에 추구를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갈등 해소에 대부분 사랑이 이 갈등 해소의 원천인 것은 맞아요. 사랑이 많은 것들을 해소해 줍니다. 사랑의 힘이 엄청난 거죠, 그죠? 뭐 일례로 제가 며칠 전에 딸하고 같이 소주 한잔 하면서 했던 얘기인데, 저는 딸이 뭐 물놀이를 갔다가 만약에 물에 빠지면 아무 조건 없이 뛰어들 수 있는, 뭐 그건 뭐 반사 본능에 가까운 거죠, 그죠?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 요인이 사랑이겠죠, 물론, 그죠? 사랑의 힘이 없으면 그게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보이는 이 사랑초처럼 얼마나 사랑의 힘이 큰지 다들 아실 겁니다. 근데 제가 요즘 아파트 투자에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갈등의 90% 이상 사랑의 힘만으로 갈등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돈으로 해소되는 게 그렇게 많더라고요. 전 최근에 뭐 뼈저리게 많이 느꼈는데,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피자나 치킨을 먹고 싶어 합니다. 그러면 사랑, 사랑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, 그죠? 누군가 치킨이 정말 정말 먹고 싶어서, 그것도 매운 양념치킨이 먹고 싶다는데 그 쉽지 않은 일이죠, 그죠? 그런데 나한테 자본소득이 생기고 나서부터는, 제가 왜 아파트에 투자했다라고 했잖아요, 그죠? 며칠 전에 하나를 더 투자해서 총 아파트 직장만 5개라고 했잖아요, 그죠? 그러면 이 5채의 아파트가 이 자본소득을 이제 벌어들이게 될 텐데, 지금 이 한성부동산, 제가 근무하는 이 지도 보이시죠, 그죠? 이 한성부동산 근로소득하는 이 한성부동산 근로소득보다 자본소득이 더 많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놀고 있어도, 오늘도 탁구 치고 왔는데 놀고 있어도 자본이, 즉 아파트가 알아서 돈을 벌어다 주니까 치킨을 먹고 싶다거나 피자를 먹고 싶다거나 그냥 고민 없이 시켜서 먹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그 갈등은 너무 쉽게 해결되는 거죠, 그죠? 사랑초처럼 사랑이 없더라도, 사랑이 엄청난 힘이 없더라도 그냥 내가 카드로 결제하면 되는 거니까, 배달의민족에서 시켜 먹으면 되는 거니까. 근데 그보다 더 큰 일이 생겼습니다. 누군가가 만약에 정말 급하게 응급실에 실려갔거나 아파요. 그러면 병원비를 누군가가, 보통 형제자매가 있으면 엠빵 하잖아요, 그죠? n분의 1로 내서,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많이 돈이 치료비가 나왔다 그래서 뭐 수천만 원, 2천만 원 가량 나왔다 그래, 4명이면 500만 원씩 모아서 이렇게 내잖아요, 그죠? 그런데 누군가가 뭐 가서 한꺼번에, 요즘은 뭐 건강보험 적용이 돼서 실제 내야 할 돈 한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, 그죠? 그렇게 치료비가 나왔다 하더라도 어쨌든 400만 원을 누군가가 결제를 했어요. 그러면 가족끼리 막 회의를 통해서 엠빵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. 그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소득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. 밖에, 저 창문 밖에 남천 보이시죠? 이 남천은
추위에서 잘 견디는 나무들입니다. 그래서 제가 집안에 들이질 않았는데 나머지 들여온 애들은 얘는 얼어 죽을까봐 제가 어제 밤 늦게 와서 다행히 얘네 말고 얘네까지 다 박혀 있었는데 얘도 사랑초입니다. 얘도 그렇고 어쨌든 밖에 어제 눈이 왔잖아요. 눈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사무실에 들여놔서 다행히 잘 생존해 버티고 있습니다.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해지는 겁니다.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에 정말 더 절실하게 느끼는데 보통 사람들이 중산층이 되기 위해서는 아파트에 투자하거나 자본소득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 셋 중에 하나예요. 그죠? 근데 우리는 다행히 세 가지를 다 같이 합니다. 아파트에 투자를 했죠. 그죠? 그 다음 주식도 하죠. 그 다음에 지금 사업도 하는 거예요. 자영업자이잖아요. 그죠? 근데 이 자영업이 얼마나 좋으냐면 재고가 없어요. 그리고 내가 원가를 들여서 아파트를 사서 다시 되파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중개하는 거니까 저기 창문 넘어서 아파트들이 쫙 보이잖아요. 그죠? 저 아파트들을 중개하는 역할을 저는 하는 거죠. 그죠? 그러니까 제 자본 소득이 크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. 이 사무실 월세도 얼마 안 돼요. 그러니까 실지 초기 투자 금액이 많이 없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지금 뭐 다들 아파트 가격이 꺾였다고 매물이 잠겼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. 지금 어떤 물건이 나오냐면 5월 말까지 팔아야 될 급매물들 있잖아요. 그죠?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려면 적체돼야 되잖아요. 급매물이 막 쌓여야 되잖아. 그렇진 않아요. 거래는 4분의 1로 줄었는데 다 신고가란 말이에요.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? 내려가는 거예요? 올라가는 거예요. 작년에 백만 마을이 60%나 상승됐다라고 내가 얘기했잖아. 왜 60%입니까? 37평 5억짜리가 8억이 됐으니까 딱 60% 오른 거예요. 27평, 22평, 32평 다 그렇게 올랐습니다. 한 해에 60%가 오른 거예요. 일산 전역은 물론 16%밖에 안 올랐지만 곧 이제 선거입니다. 며칠 안 남았죠. 그죠? 그러면 선거철에는 과연 아파트 가격이 오를까요, 내릴까요? 지금 양당 후보가 이제 결정이 돼서 최종적으로 뭐 어떻게 흘러갈지 정확하게 누가 당선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눈에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거철에는 반드시 아파트 가격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. 왜? 후보들이 아파트 반값 공약을 그렇게 해대거든요. 반값에 주겠다는데 아파트를 반값에 주겠다는데 그것도 공공임대 10년, 20년, 30년 임대를 완전 반값에 주겠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? 그런데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고 했죠. 그죠?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 소득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아파트에 살면 계속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중산층 될 기회 사다리를 계속 차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지금 빌라 살 수 있는 기회를 다 막아버렸어요. 그죠? 현금 청산. 그러면 그 수혜가 이제 빌라는 못 사니까 아파트를 살 수밖에 없게 됐어요. 아파트 전세를 살고 싶어요. 그런데 아파트 전세가 있습니까? 열받아서 사람들이 전세도 못 구하니까 정말 홧김에 열받아서 그냥 아파트 사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계속 30대가 가장 많은 아파트를 투자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. 자기가 사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. 그리고 제가 아파트 자본소득에 투자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시간에 투자하는 겁니다. 근데 어떤 시간에 투자해야 되냐면 시간이 지났을 때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데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. 네, 이상 마칩니다.